강남버스 떠났다. 이제 택시를 타고 떠나버린 강남버스를 쫓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남버스 말고 다른 방향의 버스를 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운 좋게 하락이라는 도로공사로 강남버스가 멈춰 있으면 또 사면 되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버스, 다른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실거주를 하시고 장기 거주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택시 타고 강남버스 따라가가지고 그 다음 정류장에서 사시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자산이 많이 부족하고 내 꿈은 강남인데 강남 바로 못 들어가니까 2년 단위, 4년 단위로 재산을 불려서 비과세, 1가구 1주택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집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의 방법으로 계속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 나가겠다라는 생각이라면 떠나가 버린 강남버스가 아니라 이제 다른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자, 그러면 다른 목적지로 가는 버스는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승의 확산, 지금 어디로 확산되고 있고 지금 어디쯤 가 있고 앞으로는 어디가 오를 건지,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노도관 금강구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또는 경기도는 언제 옵니까? 지금 과천은 알겠고요. 분당도 알겠어. 분당도 알겠고, 요즘에 이제 평촌도, 안양 평촌도 조금 꿈틀꿈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영통은, 수지는, 시흥은, 안산은 언제 오는 겁니까? 송도는, 청라는 언제 오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알려면 지금 온기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는 데가 중요한데, 폭발하고 있는 데가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인천의 일부 지역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으니 아마 이 온기는 서울하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까지 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서울도 보면은 온기가 다 퍼진 건 아니야. 왜냐하면 노도관 금강구는 아직 어디가 올랐대요? 어디가 올랐어요? 딴 동네 얘기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 수요가 없다느니, 상승 피로감이라느니, 많이 올랐다느니, 그 다음에 대출을 안 해주면 못 산다느니,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돈은 계속 늘어났고요. 2021년보다 2024년이 M2가 24%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4년이 유동성이 20%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대비로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못 오른 거예요. 그래서 상승이 오는 거고요. 그 상승이 처음에 국지적이고 지역적으로 오는 건데 좋은 데만 먼저 오는 거죠. 전형적인 바닥을 타지고 출발할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강남 3구에서 거래가 터지고 한강 주변 6개 지역으로 퍼지고 그쪽에 거래량이 터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 무세는 망고샘밖에 없었다. 서울이 먼저 오른다니까, 지방 먼저 오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지방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다. 저도 지방에 집이 많다. 그래서 지방이 뜨면 좋다. 하지만 지방은 아직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는 이미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거래 비중도 보면은 강남 3구보다는 마용 성광, 동대문, 이런 데가 더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실거래 가격 평균은 조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강남의 거래량이 줄거나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야. 강남의 전체적인 거래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50억짜리가 하나 빠지면 평균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고가 시장의 거래 비중이, 거래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평균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이 평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마용 성광, 그래서 한강 주변 6개 구 외에도 동대문이라든지 심지어 중랑구까지, 서대문도,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실제로 특정 단지들은 거래량이 늘면서 매물이 빠르게 줄고 호가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단지별로 동별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망고쌤이 이미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언제? 8월 17일 스카이 30일에서 어쨌든 그래서 보면 아직 안 오른 단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네이버 부동산에 잠실 엘스 111C 타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엘스. 자, 보시면 이미 하락했다가 거의 한번 작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정고점을 거의 회복했죠. 실제로는 이제 아직 실거래가 등록이 안 됐지만 정고점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들이 여기 찍히고 있잖아요. 찍히고 있는데 이 매물대를 한번 보세요. 매물대. 매물대가 거래량 최고가 찍은 것보다 매물대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위로. 근데 이게 아주 빠르게 기울기 보세요. 기울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격이 아주 빠르게 오르고 있으면 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놨다가 매물을 거두거나 아니면 호가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짝대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짝대기가. 실제 거래됐던 거 가격보다 더 높이 호가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미 다 오른 아파트가 되시겠다. 물론 좀 더 가겠죠. 그러면 안 오른 아파트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안 오른 아파트는 이런 거예요. 서울의 모 구의 아파트인데 보시면 자 보세요. 아까 엘스 대비로 보면은 가격이 뭐 빠지긴 똑같이 빠졌는데 오름폭이 전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 상당히 낮고 이 거래되는 가격대 대비 이 파란색 매물대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잖아요. 위로 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아직까지 내놨던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매물을 거두기는 좀 그런데 막 내놨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근데 뭐 이렇게 신고가도 안 나오고 뭐 갑자기 높은 거래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호가를 올리기도 애매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온기가 지금 퍼져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는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자, 강남 상구에서 성동 갔다가 성동 바로 옆에 동대문구까지 온기가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런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수익률 면에서 볼 때는 2년 단위, 4년 단위로 볼 때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만 해도 수만 개의 단지가 있는데 단지를 일일이 다 눌러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예전에 대장 단지들만 모니터링 했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보기 좋게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마 8월 중순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버스는 떠났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가는 버스는 떠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내 마음속에 강남을 찾아야 된다. 강남 버스는 떠났지만 내 마음속에 강남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서 여러분을 태우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대로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잘 모르시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그게 힘들잖아.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심지어 후랭이님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연 접수해 주시면 그 사연을 후랭이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우리 후랭이 TV에서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답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런다.